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서 동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구장 가설 검정에 대한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한 그 공통 수업을 여러분들이 모두 들으셨을 텐데요. 가설 검정은 굉장히 우리 통계학 입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가설 검정에 너무 이론에 파묻히기보다는 가설 검정을 해낼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이번 개별 수업에서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 검정의 단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가설 검정의 단계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 그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인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을 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검정 통계량을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P값을 구하거나 혹은 기강력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각각 가설이란 무엇인지, 유수준 알파란 무엇인지, 검정 통계량 그냥 검정 통계량 아니고요. 귀무 가설하에서 계산하는 검정 통계량은 무엇인지, P값과 기강력은 무엇인지 각각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귀무 가설, 널 하이포세시스와 대립 가설에 대해서 대립가설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귀무가설은 항상 H0라는 표현을 쓰고 대립가설은 H1 혹은 H알파, HA를 사용을 하는데 0하고 알파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H1을 이제 저는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립가설은 귀무가설 말고 대립가설은요.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서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대립가설을 채택시키고 싶은데 가설 검정에서는 우리는 대립가설의 채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에 대한 계산만 하냐면 귀무가설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에 대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귀무가설이 버려지는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버려져요. 그러면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이 버려지니까 대립가설이 어쩔 수 없이 채택이 되는 거고, 귀무가설이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고, 이런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요즘 뭐 백신이 하도 핫하니까요. 그래서 H0와 H1을 우리 말로 해봐요. H1은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1은 내 약이 효과가 있어. 이게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이, 내 신약이, 내 새로운 백신이, 내 약이, 내 신약이 효과가 있어. 이게 H1이거든요. 그러면 H0는 옛날에 쓰던 약들은 효과가 없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에 대한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 약효가 3보다 크다면 우리가 효과가 있다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1은 내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약은 약효가 3보다 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H0가 귀무가설이라면은 원래는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이니까 약효는 옛날 약은 약효가 3시간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귀무도 이 꼴이 아닌 가설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굉장히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잖아요. 그래서 통계학 입문에서는 일단 귀무가설은 이꼴 가설로 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 약은 약효가 3시간보다 많이 가가 내가 주장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쓰던 약은 약효가 3시간보다 작게 가라고 혹은 약효가 3보다 작아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재 통계학 입문에서는 약효가 딱
3시간이야. 요렇게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효가 딱 3시간이야.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꼴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이 흔들리는데 보다도 고급 통계에서는 이 꼴이 아닌 규모가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 검정은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가설 검정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립가설은요. 내가 주장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요.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이 귀무가설이에요. 근데 현재 귀무가설은 이꼴가설로 나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바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약효라고 생각을 한다면 귀무가설은 딱 이꼴 3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 통계학 입문이니까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공통 수업에서 들어서 알겠죠.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약은 약효가 3시간보다 많이 가거나 혹은 우리 약은 부작용이 뭐 예를 들어 4보다 작아 라던가 어쨌든 우리 약은 약효가 3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 이렇게 이제 3가지 종류의 가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꼴가설이 귀무가설이 왜 이꼴가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까 본 것처럼 H0는 뮤는 약효는 3시간이야 돼. H1은 뮤는 약효는 3시간보다 커.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설이 표본을 많이 뽑거나 혹은 원래 노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식은 약효의 평균은 3시간보다 많이 가 혹은 약효의 평균은 딱 3시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H0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 생긴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뮤가 3이다. 즉 제일 꼭대기가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H0인 거예요. 그러면은 H1이 뮤가 3보다 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는데 나는 제일 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3이면 3보다 큰 방향이야. 여기서 H1이 수립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H0가 예를 들어 뮤는 3이야 돼. H1은 뮤는 3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생긴 가설인지 볼까요? 자, 먼저 뮤는 3이라는 것은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는데 뮤가 3이니까 제일 꼭대기가 3이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H0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H0가 이제 생긴 모양이 이런 모양이란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H1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긴 한데 제일 꼭대기가 3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주장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H1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H0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나는 뭘 보이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H1을 보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오로지 이 방향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가설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이 가설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가설은 사실은 H1이거든요. H1이니까 사실 이 가설은 나는 방향으로 봐서는 이 방향한테만 관심이 있어.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설 검정을 처음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어떤 제약사가 의뢰를 했는데 그 제약사는 약효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약효가 클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저희한테 가설 검정을 의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 검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효의 지속시간이라 하죠. 약효의 지속시간이 부작용이라 하죠. 약효의 부작용, 내 건 좋은 걸 주장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3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보여달라는 그 방향에 대한 가설을 보여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 검정은 기본적으로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 가설 중에서는 또 다른 애가 있잖아요. H0가 뮤는 3이야 돼. H1은 뮤는 3이 아니야. 이런 애는 어떻겠어요? 일단 H0부터 만들어 보죠. H0는 어쨌거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꼭대기가 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H0예요. 근데 H1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뮤는 저스트 3은 아니래. 그러니까 내 H1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꼭대기가 3은 아니래요. 그러면 꼭대기가 3은 아닌 건 어디서 벌어져요? 여기서도 벌어지고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not equal 가설, 3은 아니야 라는 가설은 H1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여기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 가설은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죠. 이런 크다 H1 가설 같은 경우에는 위를 H0의 입장에서는 위를 보기 때문에 윗꼬리 검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작다 가설 같은 경우에는요. H0 입장에서는 아래쪽 꼬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래꼬리 검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니야 not equal 가설 같은 경우에는 H0 입장에서는 양쪽을 지금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양측 검정에 대한 가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H0는 항상 우리가 이꼴 가설에 대해서 하고요. H1은 이것이 아니야 이러면 양측 검정이고 뭐보다 크다던가 뭐보다 작다던가 이러면 단측 검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설 검정을 하는 원리는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가만히 봤으니까 저 집단은 평균 연령이 아무리 봐도 50세보다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H1은 평균 연령이 50세보다 작은 것 같다는 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주장은 아니야. 평균 연령이 50세 보다 이상일 수 있어. 이렇게 잡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보죠. 우리가 H0를 이꼴 가설로 두었을 때 얘 효과는 뭐예요? H0가 이꼴 가설이라는 거는요. 딱 그 H0 때문에 기준이 딱 서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딱 서서 이 방향을 보겠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다시 H0를 이꼴 가설로 뒀다는 건 기준이 딱 선 거야. 제일 꼭대기는 3이야. 그러면 나는 이 방향만 보겠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H0를 이꼴 가설로 둠으로 해서 H0는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측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H0가 이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하면 H0가 이꼴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막 마진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리 통계학 입문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통계학 입문에서는요.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잖아요. 그래서 귀무 가설은 항상 이꼴 가설로 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H1이에요. 저기는 모집단의 평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H0는 요렇게 뮤는 50이야. 죄송합니다. 뮤는 50이야. H0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H1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뮤는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생겼는데 50보다는 작은 방향에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집단에 뭘 세웠냐면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세웠을 때는 모집단이 이렇게 큰 모집단이었을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우리는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해요. 근데 통계라는 것은 되게 여러 번 되게 많이 한다는 건데 되게 여러 번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이미 이 분포로 책임이 져져 있어요. 이미 분포로 책임이 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의 표본을 좀 많이 뽑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의 표본을 뽑아요. 한 번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 20이야. 그러면은 이 분포는 지금 평균 연령에 대한 분포일 텐데 이
H0라는 분포는 평균 연령이라는 분포일 텐데 H0가 이 평균 연령이라는 건 평균 연령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딱 50세라는 거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연령이 20세라는 거는 대충 어디쯤 있냐면 이 정도의 그 평균 연령이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평균 연령이 결정돼 있을 텐데 혹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그 평균 연령이 결정이 돼 있을 건데 H0 입장에서는 평균 연령 20세도 자기의 데이터이기는 하죠. 그런데 되게 안 벌어질 일이 희박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있는 H1을 봤더니 어머 H1의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생각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해서 대립가설을 채택시키는 이런 단계를 밟는 거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그 운동 시간에 대해서 봤죠. 이제 이 운동 시간에 대한 그 가설을 봤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건 말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건 좀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통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목이 잠기지? 통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임상 통계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랑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면은 보통 앞에 한 2시간 동안은 약이 이래서 좋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연구자가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장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계적 가설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 숫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운동을 하면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면 H0는 혹은 H1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운동 부족은 4시간 이하 운동을 하면 운동 부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H1은 뮤는 4시간 이하야 4시간보다 작아 이렇게 H1을 주장을 하는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H0는 원래는 뮤는 4시간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소박한 누구죠? 통계학 인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꼴 가설로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가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대립가설이 내가 채택시키고 싶은 가설이고, 귀무가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준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단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이 귀무가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검정 통계량은 그냥 통계량이 아니고 아까 봤던 검정 통계량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통계량이 아니라 뭐였어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통계량이라는 건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한테 뭘 계산했으면은 통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의 분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뭐 예를 들어 Z라는 애들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예를 들어 뭐 표본 비율의 분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이런 것을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다만 어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Z라는 애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P바 즉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P의 n분의 P의 1-P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주로 사용을 할 텐데요. 그죠?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평균에다가 모평균을 빼고 거기에다가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 Z의 어떤 정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귀무가설 다시 생각을 해보죠.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아까 H0는 뮤는 3이야 돼. 뮤는 3보다 커, 혹은 3보다 작아, 혹은 3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뮤는 3이야. 이게 귀무가설이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H0는 뮤는 뮤0야. 그러니까 3 같은 거죠. 대 H1은 뮤는 뮤0보다 크다 대 뮤0보다 작다 대 뮤는 뮤0와는 다르다 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요렇게 생각했을 때 귀무가설 하에서라는 거는 귀무가설은 뮤는 뮤0가 지금 귀무가설이잖아요. 즉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라는 거는 뮤라는 애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뮤0로 바꿔줘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Z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뮤0가 되고요. T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뮤0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H0는 모 비율은 어떤 특정한 비율일 것이야 돼. H1은 좀 이렇게 넓은 자리가 없어서 넓은 자리를 제가 안 만들어 와가지고요. 비율은 다시 한번 보죠. 여기다 쓸까요? 비율은 H0는 모 비율은 특정한 값이 할 것이다 돼. H1은 비율은 그 비율보다 크다던가 작다던가 아니라던가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었을 때 귀무가설은 P가 나오면 P0를 갈아 끼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Z에 대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P 입장에서 Z를 생각하면 Z의 표본에서 얻는 값은 P 바잖아요. 표본 비율. 그죠? 그 다음에 뮤 같은 거, 그러니까 모수는 누구냐면은 원래 얘는 P였어요. 그래서 P가 모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를 들어가야 되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n분의 P에 1 마이너스 P가 의 스퀘어 루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비율의 입장에서 표본 비율의 입장에서 Z값이죠. Z값인데 여기에다가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P가 나오면 전부 P0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봤는데 옛날에는 아니고 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그 비율에 대한 누구죠? 그 실내 구간을 결정을 할 때 실내 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생겼냐면 표본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하한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상한은 플러스겠죠. 플러스 Z 2분의 알파에다가 표준 편차 N에 P에 1 마이너스 P를 넣어주면 상한과 하한이 됐는데 이때 우리가 상한과 하한에 실내 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모수인 P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P 햇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분모 자리에 즉 표준 편차 자리에 P 햇을 집어넣지 않고 어차피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귀무가설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검정 통계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오류의 개념이 다 설명이 되면은 사실은 많은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번 주 그 수업 시간, 배정된 수업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검정 오류 알파와 베타부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